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필요기의 제한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전압을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필요기에 대한, 필요기 LA에 대한 역할, 또는 정의 입장에서 한번 좀 잠깐 보면, 그 전압으로부터 손해 전력 설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거죠. 손해 전력 설비의 보호. 이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때 이 외부 이상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직경례가 있고요. 유도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유도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직경례에 비해서 많이 작기 때문에 얘는 그 전력기기의 자체 내량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기 물론 내량이라고 했을 때 이거 전압에 대한 내량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식한 용어로 절연 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연 내력으로 그냥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반해서 직경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 부분을 그 전부 다 전력 설비 어떤 절연 내력으로 좀 이걸 크게 해서 만든다면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높일 수 없다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레기 역할이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직경례로부터 도대체 피레기가 어떻게 손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냐에 대한 이 관점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이제 여기를 지워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레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전력 설비 보호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걸 보호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좀 얘기를 풀어나가기 앞서서 일단 우리가 흔히 책에 많이 나오는 피레기 제한 전압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피레기 동작 중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 당연한 얘기 같죠. 많이 보는 거죠. 또 피레기 동작 중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또는 인가되고 있는 피레기 단자 전압의 파고값. 맞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피레기 방전 중 상승할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사실 제한 전압에 대한 또는 피레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잘 좀 음미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력 설비에 대한 이렇게 선을 제가 세 개를 그어 놓겠습니다. 이 가운데 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력 설비의 절연 내력입니다. 절연 내력 그럼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죠? 절연 내력은 우리가 빌로써 표현을 합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52 플러스 50 킬로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52 플러스 50 킬로볼트로. 이때 여기서 이 절연 내력에서 요 2에 대한 값에 대한 또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2에 대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 좀 공부할 때는 이걸 기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준 전압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상 이건 기준 전압에 대한 의미 이런 느낌보다는요. 얘는 절연 계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절연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절연 계급을 예를 들어서 200호짜리로 한다. 200호 또는 180호짜리로 한다. 또는 250호짜리로 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2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호짜리로 절연 계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 5 곱하기 200 플러스 50 그래서 이러면 1050kV가 되는 거죠. 1050kV 빌로서 우리가 절연 내력을 선정한다. 또는 이 절연 등급을 이만큼 1050kV로서 우리 절연 계급을 선정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는요, 엄밀히 따지면 절연 계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이제 기사 문제는 이걸 절연 계급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사실 기준전압으로 이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실상이 기준전압이 아니고요. 절연계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연계급입니다. 절연계급. 그래서 200호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180호, 160호 또는 140호 그래서 대개 200호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20 정도씩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근데 200보다 커질 때는요, 이게 50씩 커집니다. 250호, 그 뒤에 300호, 그 뒤에 350호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상 154 계통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154 계통에서는 140호를 그냥 절연 계급으로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40호냐? 사실 이 140호로 정한 거는 뭐 전력연구원이라든가 또는 뭐 각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들께서 이미 기존에 다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지금 선정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전에서는 14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4 계통에서는 154 계통에서는 345 계통에서는 300호를 기준하고 있다. 345 계통에서는 300호를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리가 이 절연 계급 2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B를 이해하는데 가장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40호를 여기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140 더하기 50을 하면 이게 얼마죠? 이게 750이 되는 거죠. 750kV 비일 값이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본 숫자죠. 300호 하면 어떻게 되죠? 355에서 1550kV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본 숫자죠. 이렇게 좀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공칭전압 나누기 1.1 뭐 이 부분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일본 거를 좀 기준화하면서 같이 따라가기 위한 그런 그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기준전압이 아니고 절연계급이라는 걸 반드시 이 전 2라고 하는 부분이 절연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었었는데요. 일단 뭐 이해가 좀 나왔으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드렸고요. 요 부분을 좀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제가 요 위에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아유 제가 지워버렸네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전력 설비에 대한 절연 내력 빌값 그리고 이 빌은 피크 값으로 나타낸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피크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B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표준 충격파형으로 B를 표현을 하는 거죠. 표준 충격파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지금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앞에다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표준 충격파형, 여기가 있는 게 표준 충격파형이죠. 그래서 이 표준 충격파형으로 우리는 이 B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충격파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를 한 거다. 그래서 빌로서 우리는 절연 내력을 선정하고요. 우리가 154kV를 기준하면 154kV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0kV 피크 값이 되는 거죠. 피크 값. 그러니까 이 피크 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앞에서 이걸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이 100%에 대한 부분이 뭐다? 이게 750kV 피크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154kV에서. 그러니까 154kV에 대한 절연 내력은 750kV 빌이고요. 이 빌의 값이라는 것은 충격파형 중에서 충격파형 내에서 이런 피크 값을 의미합니다. 피크 값. 3, 4, 5계통은 얼마라고요? 3, 4, 5계통에서는 1550kV 피크 요 값이 빌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요 100%. 그러니까 요 100%는요. 154에서는 750이고 345에서는 1550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파두장 얘기도 나오고 파미장 얘기도 나오고 전압에 대한 부분, 전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여기 있는 피크 요것 때문에 조금 요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전력 설비에 대한 절연 내력이라는 부분이 우리 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빌에 대한 부분이 750kV. 우리가 154 기준하면 154 kV 기준하면 750k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이 점이. 근데 우리가 낙뢰를 이야기할 때요. 낙뢰가 반드시 이 절연 내력보다 원래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다면 낙뢰에 대한 전압의 크기가 절연 내력보다는 작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변압기나 또는 다른 전력 설비가 이거를 그 자체 어떤 절연 내력으로서 몸으로 이렇게 버티는 그 자체 어떤 전압에 대한 그 절연 내력으로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데 실상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낙뢰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낙뢰가 절연 내력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절연 내력으로서 일정 정도까지는 좀 버티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낙뢰가 절연 내력보다 더 큰 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765kV 계통 정도 가면 이것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절연협조 측면에서 좀 본다면 우리는 낙뢰에 대한 전압 크기가 낙뢰에 대한 그 전압이 그 전력기기의 절연 내력 비일값보다 우리가 크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좀 하고 있다. 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겠나요? 뭘까요? 이게 크기로 봤을 때는 얘가 빌입니다. 빌이 아니라 낙뢰입니다. 빌이 아니죠. 낙뢰죠. 이거는 잘못 썼습니다. 낙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y축이 어떠냐면 y축이 이렇게 자꾸 지워지네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축이 전압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의 크기. 그러니까 낙뢰가 전력 설비의 절연 내력보다 크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피뢰기는 뭐 하는 거냐 얘기죠. 피뢰기가 하는 역할은 잘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요거는 좀 다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까지만 좀 그리고요. 이렇게까지만 요 전압의 크기입니다. y축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우리가 피뢰기를 설치하고서 이거 뭐 전력 설비죠. 근데 물론 우리가 전력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 T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전력 설비 바로 앞단에 바로 바짝 붙여서 우리가 여기 뭐 설치한다고요? 피뢰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피뢰기와 전력 설비는 서로 어떤 연결인가요? 이게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피뢰기 단자 간에 인가되는 전압과 이 전력 설비에 인가되는 전압이 동일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뢰기에서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제한 전압. 뭐 그 정의로 나타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본다면 뭘 제한하는 걸까요, 저게? 제한하는 게 우리가 제한하는 거는요. 변압기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낙뢰 크기는 이만큼인데요. 이 이만한 크기를 어디에다 갖다가 제한을 하냐면 변압기 입장에서 조금 이를 낮추는 거죠. 아이고, 여기가 좀 잘못 나왔네요. 낙뢰 크기를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냐면 변압기 입장에서 볼 때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피뢰기를 설치함으로써 변압기가 볼 때 내가 받아들이는 전압이 땅하고 충격파 왔을 때 피뢰기가 없으면 요만큼이에요. 이 전압이에요. 피뢰기가 없을 때. 근데 피뢰기가 있으면
피뢰기를 통해서 전압이 이만큼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를 우리가 여기를 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제한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뢰기의 제한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한전압이라는 그 말 뜻에는요, 말 그대로 낙뢰를 제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낙뢰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의로 피뢰기 동작 중 피뢰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 또는 피뢰기 동작 중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피뢰기 단자 전압의 파고값, 또는 뭐 피뢰기 방정 중 상승할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 뭐 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정도 의미가 피뢰기의 제한 전압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근데 좀 일단은 좀 피상적이죠. 그래서 제한 전압이라는 말에다가 조금 집중을 해본다면 뭘 도대체 제한하는 거냐? 낙뢰 전압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낙뢰 크기를 제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낙뢰 크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서 변압기에 대한 절연 내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나요? 피뢰기 제한 전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충격 방정 개시 전압도 있고, 밑에 사용주파 방정 개시도 있고, 이제 전격 전압도 있는데, 그런 건 일단은 피뢰기 입장에서는 피뢰기 본연의 의무라기보다는 사후 처리라든가 어떤 테스트적인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부분 다 빼고요. 오로지 피뢰기 제한 전압, 그러니까 피뢰기 본연의 역할만 가지고 지금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뢰기 제한 전압은 뭐다? 피뢰기 제한 전압에 대한 본연의 뜻은 뭐다? 낙뢰의 크기를 제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낙뢰 크기를 제한하니 전력 설비에 대한 절연 내력이 피뢰기 제한 전압보다만 크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피뢰기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낙뢰 크기가 된다예요. 이거는 변압기 입장에서 볼 때 낙뢰 크기가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에요. 그래, 피뢰기 제한 전압은 낙뢰 크기를 이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뭐 방전도 하고 방전 전류도 있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줄이긴 하는 거지만, 본래 목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뢰 크기를 제한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우리가 제한 전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있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림,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그 송배전공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사실 송배전공학 뭐 그 여러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죠. 그런데 이 그림들을 잘 놓고 보면요, 사실은 뭐 제한전압도 있고 충격 반전계시도 있고 저항강도도 있고 다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스파는 충격파 전압 있죠. 이 부분이 낙뢰에 대한 요 크기고요. 그리고 우리 변압기에 대한 절연 강도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한 전압이 밑에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꺼내서 이렇게 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네스파인 거 1번, 변압기 절연 강도 2번, 제한 전압이 여기 이 부분이 3번,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뢰기 다음번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피뢰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조금 복잡해서 일부러 이걸 좀 꺼냈습니다. 꺼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낸 게 지금 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여기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요 부분이 뭐냐면 낙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빌이라고 써 있는 값이 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낙뢰,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요 100%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빌에 대한 표준 충격 파형의 피크 값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뭐가 오나요? 피뢰기 제한 전압이 오는 거죠. 피뢰기 제한 전압.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뢰기 제한 전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제한 전압이 뭘 도대체 제한해 주는 거냐?
우리 낙내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우리가 이 필요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잘 넘어가시면요. 뭐 실제로는 우리가 그 필요기에서 충격방정 개시전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크 값이지만 충격방정 개시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 갭리스 타입에서는 충격방정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똑같지만 뭐 갭 타입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사실은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방정 개시전압은 사실은 같거나 약간 큰 거죠. 약간 뭐 제가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큰 거죠. 이것이 등호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갭 타입이고요. 여기 이퀄 표시로 등호로 표시해 있을 때는 우리가 갭리스 타입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전압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 여기 좀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144 계통, 154 계통만 좀 보겠습니다. 154 계통. 154 계통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필액의 전격 전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54 계통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54 계통입니다. 154 계통. 154 계통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144kV 전격 전압인 것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설명은 지금은 안 드리고요. 여기 내전압 있죠, 내전압. 내전압 중에서도 충격 전압의 파고값. 이 부분이 뭐죠, 이게? 이게 여기서 우리 154kV에서요. 154kV에서요. 빌값을 의미합니다. 빌값.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52 플러스 50kV.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게 제가 좀 기간은 됐는데요. 이게 전에 KC 한국 전기설비 규정 지금 요즘에 다 개정이 좀 되고 있는데 좀 개정이 되기 전에 KC 쪽에서 나와 있는 걸 좀 보고 제가 여기는 좀 캡처를 좀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충격전압 파워값은 빌에 대한 부분이고요. 154kV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750kV 피크값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표준 충격파형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750kV가 결국에는 뭐죠? 변압기 또는 전력 설비의 절연 내력이죠. 154kV에서 전력 설비의 절연 내력인 거죠. 절연 내력. 그리고 어때요? 여기는 충격 방정 개시 전압 그리고 제한 전압이 있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460, 460이 똑같죠. 이 얘기는 지금 이것은 아마도 갭리스 타입의 필액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갭리스 타입의 필액이. 뭐 갭리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제한 전압이 얼마다? 460kV다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피크 값이고요. 이게 제한 전압인 거죠. 이 얘기는 낙뢰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필요기를 통해서 이 필요기 제한 전압을 통해서 이 전력 설비가 받을 수 있는 그 충격을 이만큼까지 낮춰준다 얘기죠. 이만큼이 얼마예요? 460까지 낮춰준다. 그러니 전력 설비가 가지고 있는 내량은 750이고 얘가 실제 인가되는 전압은 460이고 충분히 버티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제한 전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저감 절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호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140호 154 계통에서 140호라고 있죠. 120호도 있고 위에다 좀 적을게요. 140호도 있고요. 또는 120호도 있고요. 또는 100호도 있습니다. 뭐 쓰기 나름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750을 비일값으로 정했지만 실제 필요기의 제한이 460이기 때문에요. 사실 750이 아니라 더 낮춰도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빌값을 낮춰도 되는 거죠. 750이 아니고. 그러면 140%로 할 때는 얘가 750이었는데요. 120%면 얼마죠, 이게?
650kV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빌 값을 650kV로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460보다 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했다? 우리는 이것을 저감 절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감 절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낮춰볼게요. 100호짜리 해볼게요. 100호짜리 하면 얼마죠 이게? 100호짜리 하면 52 플러스 50해서 550이 되는 거죠. 그럼 550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다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좀 따진다면 550까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550을 해도 460보다 큰 거죠. 그러면 650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1단 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단 저감. 여기 1단 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140에서 120 했다가 100호까지 하면 이 부분을 2단 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550kV까지 해도 되는 거죠. 물론 그 요즘에 나오는 신형 피레기들 아주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이렇게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조금 어렵다면 650 정도까지 좀 낮춰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유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인다는 관점으로 봐도 되고요. 피레기 성능이 정말 좋다. 이거는 정말 지킬 수 있는 제한 전압이다. 그러면 뭐 550까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레기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피레기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력 설비에 대한 절연 레벨을 줄였다, 이 절연 레벨을 저감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경제성과 그 경제성과 같이 합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력 설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배우는 것도 있죠. 전압과 비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전선의 비용은 줄어들지만 나머지 절연 비용, 철탑 비용 등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높아지는 이 비용을 나머지 절연에 관련된 비용이죠. 이 절연에 대한 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낮춰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뭘 통해서?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는 피레기 본연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 전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상용주파 방전 게이지 전압 또는 충격 방전 게이지 전압 또는 피레기 전격 전압 또는 속률 차단, 방전 전류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차적인 얘기고요. 피레기 본연의 역할을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좀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레기에 대한 뭐 다른 부분들보다 피레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이유 또는 본질적인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피레기에 대한 제한 전압은 낙뢰가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낙뢰 크기를 제한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피레기 제한 전압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레기 제한 전압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